막한 뉴스앤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된 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간치가 한 0.9%의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그것의 2배에 육박하는 1.7%가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수준인데요. 근데 상전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GDP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산업들의 매출이 이익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산정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으로 산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규정이 변화했죠. 그래서 R&D와 관련된 모든 비용도 결국은 GDP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영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 TV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런 비용들도 이제는 비용이 아닌 GDP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대되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거래 비용이라든지 연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GDP로 산출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인 기대 효과가 4천억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 4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440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한 주가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벨기에 경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GDP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3%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무형자산 평가로 인해서 GDP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I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부양 기조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1.7%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을 잠시 언급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것은 물론 나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약간 엇갈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발표가 되면서 또 하나 변화가 줬던 것은 1.8%였던 1분기 성장률이 1.1%로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계절 조정이 있었고 2분기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또 이제 계절 조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지금 처음 나온 속보치기 때문에 수정치나 확정치를 거치면서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좀 긍정적이었던 것은 3분기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4분기부터 크게 내려왔던 미국의 GDP가 서서히 이제 돌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3,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항목별로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변했느냐. 민간 소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분기치까지인데 민간 소비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였고 비주택 투자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번에 주력이었던 것은 주택 투자의 증가, 무엇보다도 재고의 증가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GDP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재고가 과연 3, 4분기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이제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GDP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민간 소비의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순수출은 긍정적이었고 정부 부분은 약세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1분기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1분기에 기여도가 높았던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재고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하반기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은 남아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수준은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추이는 지금 발견된다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그만큼의 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GDP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까요? 네, 항목별로 보면 일단 주택시장 중심으로 해서 또 소비시장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소비시장을 살펴보시면 이 소비 지표들은 좋은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거의 고점 수준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주택시장인데요. 이번 GDP에 기여한 것도 주택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걸 거꾸로 지금 보면 거꾸로 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4%도 넘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택 허가나 주택 착공과 같은 이 선행 지표들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투자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이 재정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재정 수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주택 시장의 급등 때문이고요. 재정 지출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캐스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캐스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재정 지출은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재정 수입은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기업 투자 부분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산업별 흐름은 굉장히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GDP 산정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이 전체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운수장비 쪽, 항공업종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지식 기반 산업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GDP의 움직임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아주 빨라지는 속도, 즉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1%에서 2%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정말 미국 시장에서 좋아지는 일부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뭐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말고 완만한 속도로 이제 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경제 동향 분석을 지난번에는 moderate라고 완만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다소 완만한 속도, 약간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물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률은 지금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6.5%로 단기간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용보다는 물가 요인이 정책 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물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팁스라고 하는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이 물가 연동 국채도 ETF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동향을 보시면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물가 연동 국채가 서서히 바닥을 찍고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과 함께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대 인플레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는 과정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달러와 이제 금리 동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달러는 박스권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80다 정도에서 찍었다가 현재고는 다시 한번 81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제한적인 박스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박스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붕괴되면서 약세를 보인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가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전히 달러를 선호하고 선진국 시장을 선호하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금리 쪽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레벨이 높아진 상황에서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오늘은 미국의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고 소폭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 수익률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미국 국채 가격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레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달러와 금리, 물가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속도가 하반기에 경기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국의 양적 완화, 특히 이 테이퍼링의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양적 완화를 당분간 유지해야겠다.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탄력적일 것이다.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버냉키가 이번에 아예 공언을 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은 없다. 그러니까 버냉키가 레임덕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네. 아예 그걸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코멘트가 없었고 정책의 변화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인지 그동안 좀 크게 변화를 보여주었던 이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11명이 모두
이번 의견에 긍정적으로 도장을 찍었고 한 명만 이제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양상이었거든요. 이게 최근에는 거의 뭐 절반 정도의 수준까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가 이번에 이런 의견으로 간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하반기에 약하거나 네.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를 앞두고 시장에 뭔가 좀 안도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맞췄거나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렇겠죠. 또 하나 이제 8월 말에 잭슨홀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네. 무언가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연준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버냉키의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와 함께 오늘 오바마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깊었습니다. 서머스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 여러 가지 공격을 쏟아부으니까 서머스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물론 의장 선출과는 무관하다라는 그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서머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약간 등락이 있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뉴스에 살펴봐야 될 것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응 전략으로서는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달러가 최근에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압력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과 관련된 변동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바닥을 치고 금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하반기에는 인플레다라는 거죠. 물가 변동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 본다면 앞으로도 종목별 차별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좋아지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자라는 전략보다는 정말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해 나가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과 해외 변수와 상관없이 국내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말 한마디를 섣불리 했다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고 지난번부터는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안도감을 조여하는 것인지 조금 우리가 그것을 좀 캐치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